여러분, 혹시 심장마비의 진짜 골든타임이 몇 분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1시간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단 7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단 7초 안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7초일까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피를 뿜어내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갑자기 멈추면 뇌와 장기는 단 몇 초 만에 혈류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특히 뇌세포는 7초 이상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손상이 시작되죠. 그 순간부터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와 심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9부터 부르라는 행동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가장 위험할까요? 의학적으로 확인된 심장마비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놀라서 바로 바닥에 눕는 것. 누우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떨어져 더 위험해집니다. 둘째, 무조건 119부터 부르는 것. 신고 과정에만 최소 3분에서 5분, 구급차 도착까지 평균 8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셋째,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 심장마비, 응급, 약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스피린인데 알약 상태로 꺼내 삼키려다가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7초 생존법이 등장합니다. 이 방법은 미국 응급의학회와 여러 국제연구에서 실제로 생존율을 300% 이상 높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 3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가루 아스피린을 즉시 혀에 올리기. 알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아스피린 가루를 바로 혀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혀 점막을 통해 바로 흡수되면서 30초 이내에 혈액에 들어가 혈전을 녹이기 시작하죠. 실제로 이 단계를 지킨 환자들의 생존율은 지키지 않은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 상체를 3045도 세우기. 대부분은 눕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상황이 악화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상체를 세웠을 때 중력의 도움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도 이 자세를 취한 덕분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특별한 호흡법. 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6초간 천천히 내뱉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만으로도 심장 부담이 30% 이상 완화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스피린 자세 호흡, 이 3단계를 7초 안에 실행하는 것이 바로 7초 생존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럼 119는 언제 불러야 하냐? 정답은 이 3단계를 먼저 실행한 뒤입니다. 즉시 아스피린, 자세, 호흡을 취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누워야 한다. 무조건 119부터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행동들이 오히려 목숨을 위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은 바로 눕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급하면 본능적으로 눕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심장마비 환자가 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이미 피를 제대로 못 보내고 있는데 뇌로 가는 혈류가 더 줄어듭니다.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의식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 손상이 더 빨라집니다. 실제로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가 눕는 순간 뇌 허혈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행동은 119만 부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119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문제는 순서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뇌는 7초 이내에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9 연결까지 평균 3분, 구급차 도착까지는 8분 이상이 걸립니다. 아무런 응급처치 없이 그 시간을 버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 생존율을 보면 119 신고만 한 경우와 즉각적인 자기 대응을 한 경우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신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스피린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이 심장질환 환자에게 좋다는 건 알지만 정작 기상시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알약을 삼키려면 물이 필요하고 흡수 속도도 느리죠. 그런데 아스피린을 미리 가루로 준비해두면 혀 점막을 통해 바로 흡수되어 30초 안에 혈류에 작용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알약 형태보다
흡수 속도가 5배 이상 빠르고 혈전이 막히는 시간을 늦춰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7초 생존법입니다. 이 방법은 세계 여러 의학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고 실제 환자 생존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었습니다. 심은 단 3단계. 첫째, 가루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린다. 둘째, 눕지 말고 상체를 30에서 45도 세운다. 셋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반복한다. 이 모든 과정이 단 7초 안에 가능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 이후 119에 전화를 걸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뇌와 심장은 최소한의 혈류와 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방법은 머리로만 아는 걸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 오면 당황하기 때문에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7초 생존법을 직접 따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생명을 구하는 건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준비, 그리고 7초 안의 행동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과 함께 연습하고 아스피린을 준비해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진짜 보험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우리 몸은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피로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미 심장은 SOS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심장마비 초기 증상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가슴 압박감입니다. 흔히들 심장마비라고 하면 날카로운 통증을 떠올리지만 실제 환자 70% 이상은 무거운 돌이 가슴을 누르는 듯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 한가운데서 압박감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심장이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왼쪽 어깨와 팔의 당김입니다. 심장은 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증을 우회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어깨, 팔, 심지어 턱이나 등까지 당기듯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일반 근육통과 달리 특정 자세를 바꿔도 호전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팔 저림이 갑자기 심해지고 땀까지 난다면 즉시 응급 상황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 곤란입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 막히고 누웠을 때 숨쉬기가 더 힘들어진다면 심장이 폐에 피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호흡이 갑자기 곤란해 깨는 경우가 있다면 심부전이나 협심증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식은땀과 구토입니다.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심장이 위에 가까이 붙어 있어 신호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우며 식은땀이 난다면 위장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비상사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약만 먹고 버티다가 뒤늦게 심근경색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고 며칠씩 이어지는 이유 없는 피로. 이는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온몸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여성과 60세 이상에서는 이 피로감이 유일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신호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소화가 안 됐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며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심장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병입니다. 증상을 무시하면 단 몇 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단 하나, 가슴 압박감, 어깨팔 통증, 호흡 곤란, 식은땀 부토, 극심한 피로, 이 5가지와 동시에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로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시간이 아니라 인지에서 달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심장 보호법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반대로 습관을 바꾸면 심장마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심장을 튼튼하게 지키는 예방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짠 음식 줄이기입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김치, 젓갈, 국물 요리를 많이 먹다 보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를 넘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대신 마늘 파우추 같은 향신, 채소로 맛을 내면 건강도 지키고 입맛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적당히 써주면 강해집니다.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심장마비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히 땀이 살짝 맺힐 정도의 걷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히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흡연자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혈압이 내려가고 1년만 지나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합니다. 장기간 쌓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가속합니다. 명상, 심호흡, 혹은 단순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심장질환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40대 이후라면 1년에 한 번 최소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이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짜게 먹지 않기, 걷기, 금연,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꾸준히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심장 나이는 10년, 20년 차이가 납니다. 심장마비는 운명의 병이 아닙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심장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은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힘을 얻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약보다 중요한 게 바로 식탁 위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주위에서 3회만 챙겨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약 25g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듭니다. 단, 소금과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을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근경색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올리브유에 살짝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귀리와 보리입니다. 이 곡물들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조절해줍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이나 보리밥을 드시면 속도 든든하고 심장에도 좋은 습관이 됩니다. 흰쌀 대신 반만 섞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사과, 베리류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루 5번,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시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등푸른 생선, 견과류, 토마토, 귀리보리, 그리고 신선한 채소과일, 이 5가지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심장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음식은 하루하루 우리 몸을 서서히 바꿔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작은 변화를 더해보세요. 심장은 반드시 그 변화를 기억하고 건강하게 뛰어줄 것입니다.